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들. 저는 삶의 교훈 채널에서 여러분께 귀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5세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 원인의 99%가 단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령에 돌아가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시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망이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험 요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진 후에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신다면 자신을 보호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75세 이후 거의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되는 5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놀라움을 안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들을 아는 것이 예방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위험을 크게 줄이고 더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때로는 수십 년의 삶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내리시는 결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내실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 파이팅이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1. 심장질환, 75세 이후 주요 사망 원인. 존경하는 어르신들, 심장질환은 75세 이후 가장 큰 사망 원인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십니다. 심장은 근육이며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관리로 강해지거나 수년간의 방치로 약해집니다. 문제는 손상이 이미 발생할 때까지 경고 신호를 항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도가 느려지고 피곤함을 느끼거나 쉽게 숨이 차는 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여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명백한 증상도 없으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문제를 강제로 제기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좋지 않은 식단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가공식품, 과도한 염분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은 천천히 영향을 미치며 동맥을 막고 순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심장이 강하게 유지되려면 연료가 필요하며 식사에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부족이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심장이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지만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의자 운동과 같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동을 유지하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심장질환이 그저 운명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장마비를 겪은 친척들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작고 일관된 선택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움직이는 방식, 관리하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심장이 강하게 유지될지 아니면 실패하기 시작할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장 건강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심장 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2. 낙상과 부상, 예방 가능한 위험. 존경하는 어르신들, 75세 이후 가장 위험하고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는 질병이 아니라 바로 낙상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어지러움의 순간,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골반골절, 머리 부상, 또는 심지어 겉보기에 사소한 타박상도 빠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낙상이 노인들의 부상 관련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건의 응급실 방문 사례를 차지하며 많은 경우 한 번의 낙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쇠퇴로 이어집니다. 골반골절은 몇 개월 동안 침대에서 지내야 하고 독립성 상실,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 근력, 반응 시간이 점차 감소하지만 이것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 주변을 걷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느 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균형을 잃고 중력이 당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낙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한 번의 근접한 경험 후에 움직임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합니다. 걷기를 중단하고 계단을 피하고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질수록 낙상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이며 빠르게 독립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낙상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와 코어를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더 나은 조명, 미끄럼 방지 러그, 튼튼한 손잡이와 같은 집안의 작은 조정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거나 인생을 바꾸는 부상을 겪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간과된 또 다른 요소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처방약이 어지러움, 졸음 또는 혈압 변화를 일으켜 낙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러분의 몸의 경고입니다. 의사와 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에는 한 번의 낙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오늘 올바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속적인 이동성, 독립성,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3. 호흡기 질환. 무시하지 말아야 할 위험. 존경하는 어르신들. 호흡은 어려워질 때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는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소한 호흡기 문제도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침이나 숨가쁨으로 시작된 것이 만성 상태, 감염, 심지어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호흡기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늦을 때까지 종종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만성 폐쇄성 폐지으로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을 포함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도가 염증을 일으켜 숨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잦은 기침, 천명음 또는 숨가쁨과 같은 증상을 단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폐렴도 있습니다. 단순한 감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에게 폐렴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기나 가벼운 가슴 울혈로 시작한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감염과 싸우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75세 이후의 많은 입원은 폐렴으로 인한 것이며 너무 많은 경우 감염이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져 일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요 위험은 열악한 공기질입니다. 수년 동안 먼지, 오염,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폐에 타격을 입힙니다. 집 안에서도 곰팡이, 애완동물 비듬, 소, 실내 오염물질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호흡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천식이나 COPD와 같은 상태가 있다면 이러한 작은 물은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연기 노출을 피하는 등의 작은 조정을 하는 것이 폐를 크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폐를 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가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움직일 때 폐가 완전히 확장되어 건강을 유지하고 점액 축적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 있으면 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활동조차도 폐를 더 오래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폐렴, 독감 및 기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백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예방 조치는 심각한 감염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나쁜 감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작은 조치가 가벼운 질병과 심각한 건강 위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결코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지만 75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는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일찍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폐는 살아있는 매 순간 함께하며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일합니다. 폐를 돌보고 강화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건강과 독립성을 연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4. 뇌졸중.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 존경하는 어르신들, 뇌졸중은 갑자기 경고 없이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삶이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75세 이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지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조기 경고 신호와 위험 요소가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손상은 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최대 80%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내리는 선택이 독립적으로 남아있을지 또는 삶을 크게 바꾸는 사건을 겪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몇 분 내에 죽기 시작합니다. 뇌가 산소를 빼앗긴 시간이 길수록 손상은 더 커집니다. 일부 뇌졸중은 작아서 일시적인 혼란이나 약간의 약화만 일으키지만 다른 뇌졸중은 사람들을 마비시키거나 말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 뇌졸중은 치명적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에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 동맥이 약해져 파열되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종종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 갑자기 발생할 때까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심방세동과 같은 불규칙한 심장 리듬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경험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이 모여 응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고 중 하나가 뇌로 이동하면 순간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간단한 의학적 검진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생활 방식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섭취하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이 두꺼워지고 순환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적으로 지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잎이 많은 채소를 추가하고 나트륨을 줄이고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것은 미니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잠시 동안 배다리가 약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력이나 혼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그 치명적인 결과를 겪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지내고 뇌졸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일찍 조치를 취할수록 자신을 보호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5.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 합병증. 건강한 두뇌 유지하기 존경하는 어르신들, 노화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 중 하나는 기억력, 추론력, 독립성의 느린 상실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기 쉬운 작은 변화를 서서히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관리하고 친숙한 얼굴을 인식하거나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마음뿐만 아니라 전체 신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인지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거나 질병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치매가 있는 많은 노인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잊어 위험한 탈수를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 영양 결핍이나 체중 증가를 일으키며 이는 다른 심각한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고입니다. 스토브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밤에 문을 잠그지 않거나 불안전한 조건에서 밖으로 배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비극적인 현실로 이어집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게 혼자 살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 없이는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진행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중요한 물건을 잘못 두는 것과 같은 초기 징후는 종종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작은 경고 신호는 뇌가 변화하고 있다고 알리는 방법입니다. 더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진행을 늦추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예리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퍼즐 풀기 또는 심지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참여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 운동은 정신 활동만큼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움직임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정신적 쇠퇴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만나고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말 그대로 뇌를 더 오래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마음에 도전할수록 더 탄력적이 됩니다. 물론 식이요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먹는 것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잎이 많은 채소, 베리, 견과류와 같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은 인지기능 저하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너무 많은 가공식품, 설탕, 건강에 해롭지 않은 지방은 뇌의 염증에 기여하여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몸에서 시작되며 오늘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얼마나 잘 생각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잃는 것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올바른 단계를 취하고 마음과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현명한 시기 선택을 함으로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는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살필수록 더 강해집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룬 모든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장질환, 낙상, 호흡기 문제, 뇌졸중,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이 5가지 원인은 75세 이후 거의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실제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지만 일관된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 명료함, 그리고 독립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노화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러한 위험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인식이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징후를 알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 올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장수, 힘, 그리고 삶을 온전히 즐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개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마도 더 건강하게 먹기, 더 많이 움직이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또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방향으로의 작은 한 걸음조차도 더 나은 건강과 더 길고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웰빙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보호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길 수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은 자신을 돌볼 기회이며 오늘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유능하게 남아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시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